인생 이막 매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진짜 인생 역전 이야기. 시작하기 전 딱 3초만 투자해주세요.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오래된 빌라 2층 작은 방의 창가에 강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금빛 실이 감긴 바늘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멀리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미숙의 시선은 오직 손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한복 한 벌이 거의 완성된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자의 돌복이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주황, 분홍. 7가지 색의 색동을 전통 조각보 기법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깃부분에는 금실로 학 2마리를 수놓았습니다. 학의 깃털 하나하나, 날개의 곡선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미숙은 마지막 바늘땀을 넣었습니다. 실을 끊고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늘에 찔린 상처가 10개도 넘었습니다. 어떤 것은 아물었고 어떤 것은 아직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다 됐다. 그녀는 돌복을 들어 올려 창밖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금실이 반짝였습니다. 40년 한복집을 운영하며 수천 벌의 한복을 만들었지만 이번만큼은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첫 손자였습니다. 아들 민준의 아들이었습니다. 미숙은 61세였습니다. 부산 서면에서 40년간 미숙 한복집을 운영했습니다. 21살에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재봉틀 돌리는 법, 자수 놓는 법, 천재단하는 법.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손님들의 결혼식, 아이들의 돌잔치, 어른들의 환갑잔치. 사람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녀의 손이 함께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 후로 미숙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삽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딸은 부산에서 중학교 가정교사를 합니다. 미숙은 돌복을 고급 보자기에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남색 보자기였습니다. 매듭을 정성껏 묶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올라갈 것입니다. 손자 돌잔치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며느리 유진에게 미리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판교. KTX를 타고 3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미숙은 아들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30층짜리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에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32세, 프리랜서 웨딩 플래너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정갈한 화장, 집에서도 브랜드 홈웨어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거 손자 돌복이야. 미숙이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유진은 보자기를 받아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숙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북유럽풍 인테리어에 미니멀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한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들었어. 3개월 걸렸지. 미숙이 말했습니다. 이 색동은 전통 조각보 기법으로 일일이 손으로 이었어. 이 금실 자수는 엄마가 제일 자신 있는 거야. 학 2마리는 부부의 금슬을 상징하지. 아, 네. 유진은 한복을 들어 올려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근데요.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인데 한복이에요?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요즘은 다들 백화점에서 브랜드 양복 입혀요.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돌잔치 사진관에서도 양복 입고 찍는 게 트렌드래요. 그래도 우리 전통 옷이잖니? 이거 입히면
애가 사진에서 너무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촌스럽다. 그 단어가 미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인스타 팔로워들도 다 요즘 스타일 선호하거든요. 한복은 좀 유진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중에 100일 사진 보정할 때 한 컷 정도는 입힐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진은 한복을 다시 보자기에 대충 쌌습니다. 그리고 침실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여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민준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부산에서 올라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돌복 전해드렸어요? 응. 전했지. 민준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일찍 가봐야겠다. 부산 가는 기차 시간이 있어서. 벌써요? 저녁이라도 먹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미숙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KTX 안.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빨리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볼까봐 고개를 돌렸습니다. 3개월. 매일 밤 허리 아픈 것을 참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를 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저려도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촌스럽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반여동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사진이 보였습니다.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40년 동안 바늘 쥐고 살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지금은 촌스러운 거래. 내 정성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첫 손님의 결혼 한복, 수백 번의 밤샘 작업, 시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자수 기법, 손님들의 감사 인사. 그리고 오늘 며느리의 한마디. 촌스럽다.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딸 수진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엄마, 자고 있어요? 아니, 안 자고 있어. 왜? 인스타 봤어? 무슨? 곧이어 스크린샷이 전송되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손자가 버버리 체크무늬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비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전문 스튜디오였습니다. 우리 아들 돌잔치 룩 버버리 베이비 라인 150만 원이지만 우리 아들은 최고만 입혀야지 해시태그 버버리 베이비 해시태그 돌잔치 룩 해시태그 명품 베이비 해시태그 육아 스타그램. 좋아요는 벌써 400개가 넘었습니다. 댓글도 50개 이상이었습니다. 부럽다 유유. 애기가 완전 왕자님. 역시 센스쟁이. 우리 애도 이렇게 입혀야지. 미숙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 한쪽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보자기에 쌓인 돌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택배로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일어나 돌복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습니다. 금실 자수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학의 눈동자, 날개의 깃털, 소나무 가지.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150만 원 양복과 3개월의 정성.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미숙는 돌복을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오래된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한복집을 운영할 때 주문 내역을 적던 장부였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며느리 유진 마이너스 3년간의 기록. 그리고 천천히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일들을, 받았던 선물들, 들었던 말들, 느꼈던 감정들. 밤은 깊어갔습니다. 미숙의 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장인의 손이 이제는 다른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이 아닌 계획을, 복수가 아닌 교훈을.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렁이고 밀려오고 다시 빠지는 소리. 미숙의 가슴도 그렇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늘과 실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바늘이 다른 것을 꿰맬 시간이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매일 아침 공책을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때의 감정까지 적었습니다. 2022년 설날. 시댁 마이너스 이마트 과일 세트 29,000원 할인 상품, 가격표 그대로. 친정 마이너스 루이비통 가방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 인스타그램 인증. 2022년 어버이날. 시댁 마이너스 홍삼 1박스 3만원 카네이션 한 송이. 친정 마이너스 제주도 호텔 패키지 3박 4일 300만원 인스타그램 인증. 2022년 추석. 시댁 마이너스 과일 세트 3만원. 친정 마이너스 한우 세트 50만원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인스타그램 인증. 미숙은 펜을 멈추고 숫자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3년간 시댁에 쓴 돈은 약 30만원, 친정에 쓴 돈은 2천만원이 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대 70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미숙은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미숙의 손수 선물 기록. 1. 2022년 유진 생일 마이너스 자수 손수건 세트 제작 기간 3개월. 결과 서랍의 방치 한 번도 사용 안함. 2. 2023년 설날 마이너스 손뜨개 조끼 제작 기간 2개월. 유진의 말 요즘 누가 이런 거 입어요? 결과 방치. 3. 2023년 유진 생일 마이너스 패치워크 가방 제작 기간 2개월. 유진의 말 이거 들고 회사 가면 웃음거리 돼요. 결과 방치. 4. 2024년 손자 돌 마이너스 전통 돌복 제작 기간 3개월. 유진의 말 촌스럽다. 결과 거부 150만원 양복 구입. 총 10개월의 작업 시간이었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허리는 굽었고 눈은 침침해졌습니다. 손가락에는 바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촌스럽다는 한마디로 무시당했습니다. 미숙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 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추워. 난방 좀 틀어. 그래. 들어와. 수진은 거실에 앉아 미숙이 내온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 공책을 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니야. 그냥 수진은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미숙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됐어. 내려놔. 안 돼요. 저 이거 봐야겠어요. 수진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9,000원, 3만원, 5만원. 그리고 200만원, 300만원, 150만원. 대조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까지 차별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가 3개월 동안 만든 돌복을 촌스럽다고 하다니. 수진은 공책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것도 봐요. 화면에는 유진의 또 다른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환갑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신라 호텔 스위트룸의 화려한 인테리어,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우리 엄마 환갑 선물 신라 호텔 스위트 샤넬 클래식백. 1캐럿 다이아 목걸이, 딸의 사랑 증명 해시태그 효녀 해시태그 엄마 최고 해시태그 신라 호텔 해시태그 샤넬 해시태그 다이아몬드. 미숙은 화면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좋아요는 600개가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환갑 때는 뭐 받으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케이크 얼마짜리요? 5만 원. 5만 원이요? 언니는 친정 어머니한테 1,000만 원 넘게 쓰고 우리 엄마한테는 5만 원?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조용히 해. 어떻게 괜찮아요? 이건 너무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쩌겠니? 내 오빠 생각해서라도 참아야지.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미숙은 서울교대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복 동호회 모임이었습니다. 40년 전부터 함께 바느질을 배웠던 동료들이었습니다. 명동의 한 카페. 5명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60대였습니다. 미수가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어? 그럼 너는? 뭐, 그럭저럭. 이미경이 물었습니다. 손자 돌잔치는 잘했어? 돌복 만든다고 고생했다며?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잘했어. 며느리가 좋아하던? 그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건너편에 앉은 김정숙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며느리가 정말 기특해. 얼마 전에 내 생일에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어치 줬어. 우와. 좋겠다. 우리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한복도 맞춰줘. 이번 추석에는 150만 원짜리 한복 선물했어. 다른 동료들도 자신의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미숙은 차만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미수가 너는 어때? 며느리가 뭐 해줬어? 이미경이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바빠서 회사 일이 많거든. 그래도 뭐 하나는 챙기지 않아? 응. 챙기지지.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나 먼저 가봐야겠다. 집에 일이 있어서. 벌써? 좀 더 있다가. 아니야. 이 안에. 미숙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지하철 안.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을 열차가 달렸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렇게 어두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에는 좋은 며느리도 많았습니다. 효도하는 며느리,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며느리.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런 며느리가 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미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며느리를 잘못 대한 걸까요? 처음부터 너무 잘해준 게 문제였을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미숙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한복집 전성기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페이지. 1985년 가게 개업 사진이었습니다. 21살의 미숙이 바늘과 실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젊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신부들, 돌복을 입은 아기들, 환갑복을 입은 어르신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숙의 손이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1995년 수상 사진이었습니다. 부산시 전통 한복 경연대회 대상. 당시 32살이었습니다. 그날의 자부심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미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손이 이렇게 가치 없는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숙은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사진이 젖을까봐.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주 전 유진의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다가 우연히 안방 서랍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자신이 만든 자수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옆방 드레스룸도 보였습니다. 유진의 명품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매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구석 한쪽, 미숙이 만든 패치워크 가방이 바닥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위에는 다른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미숙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위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바늘의 교훈 마이너스 마지막 수업 계획. 그리고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며느리 유진에게 정성과 가치의 진정한 의미 가르치기. 방법 거울 보여주기 마이너스 받은 만큼 돌려주기. 1단계 유진 생일 2개월 후. 작년 3개월 제작 자수 손수건 세트. 올해 시장 타올 세트 5,000원. 2단계 딸 수진 생일 3개월 후. 6개월 제작 퀼트 이불 전문가 가격 500만원 상당. SNS 공개로 유진에게 간접 메시지. 3단계 대화. 유진의 반응 관찰. 직접 대면하여 3년간의 차별 대우 설명. 40년 장인 정신의 가치 설명. 미숙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로 해봤습니다. 유진아, 이건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야.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참아봤습니다. 3년 동안.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숙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바다 쪽에서 빛이 퍼져왔습니다. 여보, 미숙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 맞지?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40년 동안 바늘로 천을 꿰맸습니다. 이제는 그 바늘로 마음을 꿰맬 시간이었습니다. 아픈 마음을, 상처받은 자존심을, 무시당한 정성을. 며느리 유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바늘이 얼마나 날카로울 수 있는지, 40년 장인의 손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는지.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계획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월 후 유진의 생일. 그날이 첫 번째 수업이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40년 장인의 자존심을 걸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11월 12일 며느리 유진의 2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미숙은 이른 아침 부산 남포동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과일 파는 아주머니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생필품 코너에 멈춰 섰습니다. 형형색색의 타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 타올 세트 얼마예요? 가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5,000원이요. 오늘 특가예요. 좋은 거예요. 형광 핑크색과 노란색이 섞인 타올 세트였습니다. 시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 주세요. 돈을 내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달랐습니다. 3개월 동안 밤을 새워 자수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유진의 이니셜을 금실로 수놓았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장미 덩쿨을 정교하게 자수했습니다. 고급 리넨 손수건 5장.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50만 원은 받을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5천 원짜리 타올이었습니다. 미숙은 집으로 돌아와 KTX 표를 예매했습니다. 오후 3시 서울행이었습니다. 저녁 6시 판교 아들네 아파트.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말아 올렸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 준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알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만 그렇다는 것을. 거실에는 유진의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테이블에는 20만 원짜리 생크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샴페인 병들도 보였습니다. 각종 선물 상자들이 소파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유진아, 미숙은 검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유진의 미소가 잠깐 굳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쁜 한복 보자기에 쌓여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장 비닐봉지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진이 봉지를 받았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시어머니 오셨네.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인사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형광색 타올 세트가 나왔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친구 한 명이 웃음을 참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장에서 샀어. 실용적이잖니. 매일 쓸 수 있고. 미숙이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진은 억지로 웃으며 타올을 다시 봉지에 넣었습니다. 소파 한쪽에 놓았습니다. 옆에는 친구들이 준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조말론 향수, 딥티크 캔들, 에르메스 스카프. 고급 포장지에 쌓인 선물들이었습니다. 대조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케이크 드실래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일찍 가봐야겠다. 벌써요? 조금만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부산 가는 기차 시간이 있어서. 미숙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유진이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섭섭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숙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미숙과 부산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왜? 오늘 왜 그러셨어요? 무슨 소리니? 유진이가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던데요. 미숙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 타올도 선물이잖니. 그게 아니라 작년에는 직접 만든 손수건 세트 주시고 올해는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뭐? 시장 비닐봉지에 5천 원짜리 타올이요. 그래서 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유진이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대요. 다들 고급 선물 주는데 혼자. 인준아, 미숙과 말을 끊었습니다. 그 손수건 세트 만드는 때 석 달 걸렸어. 그건 알아요.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앉아서 바늘질했지. 눈 침침해서 돋보기 3개나 바꿔 꼈어. 허리 아파서 파스 매일 붙였고.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 마누라는 그거 한 번도 안 썼더구나. 그건 지난번에 니네 집 갔을 때 봤어. 서랍 깊숙이 처박혀 있더라. 포장도 안 뜯고 먼지 쌓여서. 죄송해요, 엄마. 엄마는 40년 동안 바늘로 밥 먹고 살았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대학 등록금도 이 바늘로 벌었어. 매일 밤 한복 만들어서 네 결혼식 비용도 그렇게 모았지. 엄마,
근데 내 마누라는 뭐라고 했니? 손자 돌복 보고 촌스럽다고 했어. 3개월 밤샘으로 만든 걸. 미숙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야. 40년 동안 수천 명의 옷을 만들었어. 결혼식, 돌잔치, 환갑잔치. 사람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엄마 손이 함께했지. 네. 근데 내 마누라는 그런 엄마를 뭘로 봐?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만 원짜리 케이크나 들고 오는 시어머니로만 보더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미숙는 단호했습니다. 내 마누라 인스타그램 봤어. 친정 어머니한테는 1,000만 원 넘게 쓰더구나. 신라 호텔, 샤넬백, 다이아 목걸이. 근데 나한테는 3만 원짜리 홍삼이야. 그래서 엄마도 이제는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 정성 들여봐야 소용없으니까 5천 원이면 충분하지. 엄마. 그렇게 하시면 뭐, 어떻게 되는데?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섭섭해. 그럼 엄마는 3년 동안 얼마나 섭섭했는지 아니? 죄송해요. 됐어. 자라. 늦었어. 미숙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딸 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 왔지. 뭐래요? 뭐긴 뭐야. 유진이가 섭섭해한대. 수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근데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오빠 부부랑 사이만 더 나빠지는 거 아닐까요? 미숙는 차를 끓였습니다.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나빠지면 어때? 이미 나쁜 걸. 하지만 손자도 있잖아요. 손자 생각하면 손자 생각해서 3년 참았어. 근데 달라진 게 뭐 있니?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 오히려 더 심해졌지. 미숙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보여줘야 해.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네, 내 언니 생일 준비했어? 미숙가 물었습니다. 네, 제 생일이요? 응. 다음 달이잖아. 아, 네. 근데 왜요? 엄마가 선물 줄 거야. 괜찮아요, 엄마.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야. 줘야 해. 미숙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내 언니한테 제대로 된 선물 줄 거야. 수지는 어머니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무언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는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색깔, 다양한 질감의 천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미숙는 천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파스텔 핑크, 라벤더, 민트, 크림. 수진이 좋아하는 색깔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연필로 디자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킹사이즈 퀼트 이불이었습니다. 300개의 조각천을 이어 붙일 계획이었습니다. 중앙에는 가족 사진을 자수로 놓을 것입니다. 수진, 수진의 남편 그리고 자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주변에는 벚꽃과 파도를 수놓을 것입니다. 부산의 봄바다를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6개월은 걸리겠네. 미숙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해낼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며느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미숙는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첫 조각천을 집어들었습니다. 파스텔 핑크색 면천이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첫 바늘을 넣었습니다. 천을 뚫고 나오는 바늘. 미숙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해운대 바다 쪽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미숙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늘과 실이 있었으니까. 40년의 기술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으니까. 며느리 유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한 달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선물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미숙는 밤새 바늘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첫 조각 10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미숙는 천들을 펼쳐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색깔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좋아.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300개의 조각천, 수천 번의 바늘질, 그리고 마지막에는 며느리의 얼굴에 떠오를 그 표정. 미숙는 상상했습니다. 유진이 딸의 SNS에서 500만 원짜리 퀼트 이불을 볼 때의 표정을, 자신이 받은 5천 원짜리 타올과 비교할 때의 표정을. 그때 비로소 유진은 깨달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시어머니의 정성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미숙는 바늘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숙는 알았습니다. 남편이라면 자신을 응원했을 것입니다. 40년 장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미숙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빠졌습니다. 미숙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밀려오는 분노, 빠져나가는 슬픔. 그 사이에서 단단해지는 결심. 6개월 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미숙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야 했습니다. 내일 또 바늘을 들어야 했으니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미숙은 바늘을 들었습니다. 300개의 조각천이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새로운 상처가 생겼고 오래된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12월 15일. 딸 수진의 3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미숙은 거실 바닥에 완성된 퀼트 이불을 펼쳐놓았습니다. 킹사이즈였습니다. 파스텔 핑크, 라벤더, 민트, 크림색의 조각천 300개가 정교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가족 사진을 바탕으로 한 자수가 있었습니다. 수진의 남편 그리고 미숙 자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 표정까지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눈동자의 반짝임, 입가의 미소, 머리카락의 결까지. 주변에는 벚꽃과 파도를 수놓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봄바다였습니다. 벚꽃 한 송이 한 송이, 파도의 물결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다 됐다. 미숙은 이불을 쓰다듬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샘 작업의 피로, 허리 통증, 눈의 침침함.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작품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고급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리본으로 포장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500만 원은 받을 작품이었습니다.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저녁 6시. 수진의 집. 해운대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우리 딸. 엄마, 이게 뭐예요? 상자가 엄청 크네. 열어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리본을 풀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불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이불을 꺼내 펼쳤습니다. 엄마, 이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와, 이거 완전 예술 작품인데요. 수진은 이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중앙의 자수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우리 가족이잖아요. 엄마, 이 얼굴 좀 봐요. 진짜 저 같아요. 남편이랑 엄마도 똑같고. 6개월 걸렸어. 6개월이나요?
수지는 이불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손으로 바느질 하신 거예요. 그럼 기계로는 이런 느낌 못 내지. 이거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얼마 받아요? 글쎄, 500만 원? 500만 원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받아도 돼요? 내가 받아야지. 누가 받아? 미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항상 엄마 솜씨를 자랑스러워해 줬잖니.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엄마 얘기 많이 한다며. 당연하죠. 우리 엄마가 부산 최고 한복장인이신데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이거 제 보물로 간직할게요. 평생. 그래, 잘 써. 엄마, 이거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제 팔로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 올려. 미숙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9시, 수지는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불 전체 사진, 중앙 자수 클로즈업, 조각천의 디테일,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캡션을 정성껏 썼습니다. 우리 엄마가 6개월 동안 손수 만들어주신 퀼트. 이불 300개 조각천을 일일이 손바느질로 이어 붙이셨대요. 중앙의 가족 자수는 진짜 사진 같아요. 40년 경력 한복 장인의 작품 전문가, 가격 500만 원 상당이지만 엄마의 정성은 돈으로 환산 불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 엄마 사랑해요. 해시태그 엄마 손은 약손. 해시태그 퀼트 이불. 해시태그 수제 이불. 해시태그 무형 문화재급. 해시태그 부산 한복장인. 해시태그 감동. 해시태그 효도. 해시태그 가족사랑.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좋아요가 쏟아졌습니다. 댓글도 빠르게 달렸습니다. 대박. 진짜 예술 작품이다. 이거 팔면 진짜 500만 원 받을 듯. 부럽다 유유. 우리 엄마도 이런 거 해주시면. 어머니 손재주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거 박물관에 전시해도 되겠는데요. 10분 만에 좋아요 200개를 넘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판교. 유진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다가 수진의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퀼트 이불, 정교한 자수, 아름다운 색깔들. 캡션을 읽었습니다. 6개월 동안 300개 조각천, 40년 경력, 500만 원 상당.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의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5,000원짜리 시장 타올. 검은 비닐봉지. 친구들 앞에서 느낀 창피함. 그리고 지금 시누이가 받은 선물. 6개월의 정성, 500만 원의 가치. 왜 이렇게 다르지? 유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 민준이 물었습니다.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준도 아내의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동생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와, 엄마가 이런 것도 만드시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나 걸렸대. 대단하시다. 당신 생일 때는 뭐 받았더라? 민준이 물었습니다. 타올. 타올? 시장에서 산 거. 5,000원짜리.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도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3일 후, 유진은 혼자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미숙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왜 왔니?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 감사합니다. 유진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 언니 인스타 봤어요. 그래. 케이트의 이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고맙구나. 어머니께서 6개월 동안 만드셨다면서요? 응.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생일 때는 5,000원짜리 타올 주셨는데. 그랬지. 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왜? 왜 그러신 거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작년 내 생일 때 뭘 받았는지 기억하니? 자수 손수건이요. 그래. 그거 만드는데 3개월 걸렸어. 내 이니셜 금실로 수놓고 가장자리에 장미 넝쿨 자수했지. 그거 써봤니?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안 썼더구나. 서랍에 처박혀 있던데. 먼지 쌓여서. 어머니, 내가 친정 부모님한테는 1,000만 원 넘게 쓰는 것도 알아. 신라 호텔, 샤넬백, 다이아 목걸이, 인스타에 다 올렸더라. 유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설날에 3만 원짜리 홍삼, 환갑에 5만 원짜리 케이크, 추석에는 1만 5천 원짜리 과일. 죄송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음이 문제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이는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자 돌복도 그랬어. 3개월 밤샘으로 만들었는데 촌스럽다고 했지. 그러고는 150만 원짜리 버버리 양복 사서 인스타에 자랑했어. 제가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니? 어머니 솜씨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는지, 이렇게 값진 거였는지. 유진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냥 요즘 시대에 안 맞는다고만 생각했어요. 명품이 최고고 비싼 게 최고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수진 언니 입을 보고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는지.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어머니 정성을 무시했어요. 유진은 일어나 미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미숙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니까.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미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나는 내가 친정 부모님께 잘하는 게 싫은 게 아니야. 네. 그건 당연한 거야.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 다만, 시댁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진심으로.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40년 동안 바늘 쥐고 살았어. 한 땀 한 땀이 전부 정성이야. 그게 촌스러운 게 아니라 값진 거란다. 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미숙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자. 응?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3년간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이거,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손자의 돌복이었습니다. 손자한테 입혀줘. 다음 번 사진 찍을 때. 어머니, 이게 엄마 마음이야. 유진은 돌복을 받아들었습니다. 금실 자수가 반짝였습니다. 이제야 보였습니다.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갔는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꼭 입힐게요. 그리고 인스타에도 자랑할게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라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부산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40년 한복집 이야기, 바느질 이야기, 옛날 이야기. 유진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제대로 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또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는 벚꽃이 피었습니다. 미숙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유진에게서 온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사진 보내드려요. 사진이 전송되었습니다. 손자가 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실 자수가 빛났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왔습니다. 유진의 인스타그램 스크린샷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전통 한복 시어머니께서 3개월 동안 손수 만들어주신 돌복이에요. 40년 경력 한복장인의 작품 금실 자수와 전통 색동,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이 옷의 가치를 이제야 알았어요. 며느리로서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시어머니 감사, 해시태그 전통한복, 해시태그 돌복, 해시태그 수제한복, 해시태그 장 인정신, 해시태그 가족사랑. 좋아요가 500개를 넘었습니다. 댓글도 많았습니다. 대박. 진짜 예술작품이다. 시어머니 솜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시어머니 부럽다 유유. 며느리분도 훌륭하시네요.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미숙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이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진아? 오늘 올 줄 몰랐네. 깜짝 방문이에요.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서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미숙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자수 손수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손수건에는 서툰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꽃 모양과 머더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봤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언니한테 배웠어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유진의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바늘에 찔린 상처였습니다. 3개월 걸렸어요. 퇴근하고 밤마다 연습했어요. 미숙은 손수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솜씨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아니에요.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이걸 3개월, 6개월씩 하셨구나. 얼마나 손가락 아프셨을까. 얼마나 허리 아프셨을까.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감사해요. 이제라도 가르쳐 주셔서. 미숙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마음 고맙게 받을게.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미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들. 유진은 한 가지 한 가지 정성껏 먹었습니다. 어머니, 요리도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유진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바느질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정말? 네. 우리 아들한테도 나중에 뭔가 만들어주고 싶어요. 엄마가 직접 만든 거.
미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천천히 배우면 돼. 감사합니다, 어머니. 식사 후 미숙은 작업실로 유진을 데려갔습니다. 오래된 천들, 바늘과 실 각종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엄마 인생이야. 40년 동안 이 방에서 살았지. 유진은 천들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이 천들 다 어머니가 모신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다 사연이 있어. 미숙은 한 조각의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내 시아버지 환갑복 만들고 남은 거야. 이건 내 남편 돌복 천이고. 이게요? 유진이 감동했습니다. 다 버리지 않고 간직하셨어요? 버릴 수가 없더라. 다 추억이니까. 유진은 조각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소중한 것들인 줄. 그날 밤 유진은 또 부산에서 묵었습니다. 미숙과 나란히 앉아 바느질 첫 수업을 받았습니다. 바늘은 이렇게 잡는 거야. 너무 세게 쥐지 마. 네, 어머니. 실은 이만큼 길이로 너무 길면 엉킨다. 네. 유진은 서툴게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미숙은 옆에서 지켜보며 가르쳤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 네. 근데 어머니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세요? 40년 하면 너도 빨라져. 둘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응? 다음 달 어버이날에 제대로 된 선물 드릴게요. 괜찮아. 마음만 있으면 돼. 아니에요. 이번에는 제대로 할 거예요. 친정 부모님께 하는 것만큼. 유진은 진지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께는 더 잘할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다. 미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 마음 잘 알겠어. 한 달 후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네 가족 전부가 와 있었습니다. 유진, 민준, 그리고 손자까지. 어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에는 여러 개의 상자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이건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100만 원어치예요. 좋아하시는 거 사세요. 이건 건강검진 패키지예요. 프리미엄으로 예약했어요. 이건 제주도 호텔 숙박권이에요. 3박 4일.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다녀오세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 상자를 열었습니다.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이건 제가 고른 거예요. 어머니 피부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미숙은 선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년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고맙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민준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유진이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아니야. 이제 알았으면 됐어. 미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변한 게 엄마는 제일 기뻐. 손자가 미숙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매, 우리 손자. 할매 보고 싶었어? 미숙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유진이 준비해온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들었어요. 갈비찜이랑 잡채요. 내가 만들었어? 네. 수진 언니한테 레시피 배웠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미숙이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이 괜찮았습니다. 맛있다. 잘했어. 정말요? 다행이다. 유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 후 유진이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봐주세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바느질 연습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별로 뭘 배웠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잘하고 있어. 꾸준히 하면 늘어. 다음 달에 또 내려와서 배워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 유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 네 가족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유진이 미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3년 만에 나도 사랑한다. 유진아,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약속해요. 그래. 있는다.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미숙은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선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건강검진권, 호텔 숙박권, 스카프.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에게 가장 값진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유진이 손수 만든 서툰 손수건. 매일 바느질을 연습하는 며느리의 모습. 사랑해요라는 한마디. 그것들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 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어버이날 잘 보냈어요? 응. 유진이가 많이 변했더라. 저도 언니한테 연락 받았어요. 바느질 배우는 게 너무 재미있대요. 그래? 열심히 하던데. 수진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뭘? 언니 가르치신 거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아졌잖아요.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 근데 하길 잘하셨어요. 언니가 깨달았잖아요. 그래. 다행이야. 모녀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응? 엄마 바늘이 사람 마음도 꿰매는구나 싶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찢어진 관계를 천 꿰매듯이. 미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40년 바늘질한 보람이 있네. 그날 밤 미숙은 혼자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새 천을 펼쳤습니다. 무엇을 만들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를 위한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유진이 정말 좋아할 만한 것.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손자를 위한 아기 이불. 전통 조각보 기법으로 유진이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것.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천에 첫 바늘을 넣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것.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이 없었습니다.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미숙은 바늘질을 계속했습니다. 한 땀 또 한 땀. 40년 전 처음 바늘을 잡았을 때처럼, 시어머니에게 배웠을 때처럼, 설렘과 정성으로. 이제는 며느리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설렘으로, 같은 정성으로 세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늘과 실처럼. 미숙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잘 됐지?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가족이 됐어. 진짜로.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바늘을 들고 실을 당기고 천을 꿰매는 것. 이 단순한 행위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도 정성도 용서도 화해도. 40년 장인의 바늘은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천을 꿰매고 마음을 잇고 가족을 만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별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미숙의 바늘도 그렇게 반짝이며 움직였습니다. 한 땀 또 한 땀. 끝없이 영원히.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것일까요? 미숙은 배웠습니다. 가족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바늘과 실로 천을 꿰매듯 정성과 진심으로 관계를 꿰매가는 것이라는 것을.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어도 한 땀 한 땀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가족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40년 장인의 마지막 수업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바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손자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바늘과 실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고민도 어제의 후회도 모두 내일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막에서는 매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인생이막이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